나는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영어권 거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필자는 한국 미디어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며 지난 수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국이 진정으로 아시아인들을 잘 대표하는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비교하는데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아시아인을 노출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한국과는 달리 백인 룩을 기초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 상품에 아시아인은 보기 드물고 검은 머리 캐릭터도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만큼 백인 일색인 반면 한국은 보다 자연스러운 실제 아시아인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게시글도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일본 비디오 게임의 문제점은 바로 백인 캐릭터라고 지적하는 게시글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시아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망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 남성들은 K-팝 출신이라 한국이 중국보다 중국인을 더 잘 홍보하고 있다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살짝 극단적인 글이 많은데 당연하겠지만 일본 문화 상품에도 일본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러한 해외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고 노출이 빈번한 상품에 일본은 마치 할리우드처럼 아름답고 영웅 같은 백인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소비층의 친근한 형태를 만들어 주력 상품인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중심 캐릭터가 백인인 경우가 많고 백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인물에 꼭 백인을 등장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반면 K-팝, K-드라마, 웹툰에서는 백인이 아예 보이지 않거나 수가 적고 서양 미디어에서 비주류로 그려지던 아시아 남성을 매력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문화상품과 한국의 문화상품의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점점 다양성이 인정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호주대학 한국전문가 조엘핑황 교수는 스크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호주인, 아시아계 유럽인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절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서구 영화에 아시아인들이 더 자연스럽게 많이 출연하는 데에는 K-팝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다소 일본 비판적인 의견을 내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메이드 인 홍콩 소프트 파워를 숭배하며 자랐다. 좋은 영화들과 노래들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콩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몇몇 K-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큰 문화적 힘을 가진 일본이 한국처럼 아시안 남성들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야. 일본이 문화적 힘을 가진 것은 그런 식으로 서양에 어필했기 때문이었겠지. 중국은 하드 파워를 가졌고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가졌고 일본은 그 어느 쪽도 가지지 못했어. 일본에 조금 관대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중요한 역할 모델이었지. 아마도 한국은 문화 발전과 아시아인들을 적절히 대표하는 롤 모델이 될 거야. 아시아 여성으로서 나는 아시아 여성들의 세계적 이미지를 길들이기 위해 일본이 한 일이 싫어. 내가 만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시아 여성들이 순종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일본의 어른용 영상물에서 아시아 여성들이 묘사되는 방식 때문일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의 다른 아시아 여성들도 근면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왜 다들 아시아 여성들이 순종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일본 미디어가 앞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하락하고 있지. J-팝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춰. 일본 드라마도 요즘 전혀 좋지 않아. 카메라 워크는 낡았고 배우들은 연기를 못해. 나는 탐포포 같은 오래된 일본 영화를 좋아했지만 요즘 일본은 더 이상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칭찬하는 한류는 사실 지배된 상태의 미디어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모든 채널에는 항상 백인 남자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 최고였고 그들이 현재 백인 숭배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당신이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서 보았을 백인 남자들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사실 코미디를 위한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백인 숭배라 부른다면 서양 미디어에서 아시아인 얼굴이 나올 때마다 아시아인 숭배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분간 한국이 상당한 격차로 주도할 것이라 기대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왜 한국이 서구의 효과적인 아시아 소프트파워의 후보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그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일본, 한국, 대만 중 하나가 모델이 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은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완전히 망쳐버렸어. 더 나쁜 건 일본이 한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비디오 게임, 음악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들은 지난 30년간 모든 것을 손에 들고 있었지. 아무나 붙잡고 아시아 국가 이름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모두 재팬이라고 말할 정도였어. 하지만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택하기 위해 백인들을 숭배하기로 결심했고 나라 전체를 세뇌시켰어. 최근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차에 일본 남성들도 한류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야구 선수와 만담가 효후쿠 테스베가 사랑에 불시착에 빠져 효후쿠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2주간이나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떠들기도 했고 개그맨 히가시노 코우즈, 배우 노무라 히로노부, 전 메이저리거 맥 스즈키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열광 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여성 타깃으로 여겨지던 한류 상품이 해외 남성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향후 최소 10년 이상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 매체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4차 산업시대 한국 문화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